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10번이죠. 10번인데, 그 제목은 이제 기술로서의 평정 이렇게 돼 있고, 이때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길을 가기 위한 기술이죠. 쉽게 얘기하면, 닛바나로 향하기 위한 도구, 그죠? 필요한 도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도구들이 있어야지 닛바나로 향할 수가 있죠.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 수준이 되는 평정을 얘기를 하죠. 즉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죠? 평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해석은 우리 카페 회원이신 김현지 님이 번역에 참여를 해 주셨다. 그죠?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내용들은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 네 가지 사무량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선의가 있고, 그 다음에 연민, 함께 기뻐함,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1번, 2번, 3번은 뭔가를 바랍니다. 뭔가를 기원합니다. 라는 측면인데, 평정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라는 거죠. 평정은 뭔가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사실적인 진술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거기 네 번째 줄에 보면 뭔가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러나 네 번째 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적 진술입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행위의 주인입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이제 세 번째 그 체크 표시한 부분이 있죠. 세 번째 줄에 평정은 뭔가를 바란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밑에 표는 이제 여기 이제 내용인데 좀 요약을 한 부분입니다. 평정을 보게 되면 올바른 평정은 그 개념이 이제 베이스가 되는 게 자기 행위의 주인이다라는 측면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으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나는 과거의 어떤 행위로 인한 그 결과를 지금 현재 받는 거죠. 과보로서. 그래도 이 결과가 어떻든 이 결과는 받아들인다. 그죠? 받아들인다. 이때 평정을 사용해야 되겠죠. 결과에 대해서 분노를 하거나 결과에 대해서 막 탐욕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과거에 어떤 행위를 해서 지금 현재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죠. 이걸 평정으로 대한다라는 뜻이고요. 왜? 자기 행위의 주인이니까. 내가 했던 행위 때문에 지금 이런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미래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미래에 내가 어떤 원하는 결과가 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영원한 행복을 원하겠죠.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그래서 이 원하는 결과가 있으면, 현재 내가 이 결과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행위의 주인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부탁해서 말씀하신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 이 행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 결과는 보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들을 올바로 개발하게 되면 이 결과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선택권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다. 왜? 내가 행위의 주인이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정은 자기 행위의 주인이다라는 개념을 베이스로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게 되면 패배주의적이고 게으른 형태의 평정이 있다. 이거는 이제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하니까 현재 순간 일어나는 것을 단지 받아들여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를 변경하려는 노력은, 모든 건 변하는데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에요. 붓다께서는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붓다의 가르침, 담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패배주의적이고 게으른 평정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수행도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그냥 일어나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조금 더 이렇게 나가면 어떤 걸 또 주장을 하게 되냐면, 붓다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행복, 그 다음에 뭐 괴로움의 영원한 소멸,
이런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즉 영원한 행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는 게, 그게 바로 니빠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 니빠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런 쪽에서 주장한 그 어떤 그 논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고, 예, 부처님은 이렇게 주장한 적이 없다. 이렇게 패배주의적이고 수동적이고 게으른 이런 형태의 이런 어떤 가르침을 펴신 적이 없습니다. 부타께서는 적극적이죠. 개척을 하셨고, 그죠? 스스로 발견하셨다. 그 다음 116페이지 보게 되면, 예, 깜마하고 줄진 부분입니다. 예, 깜마에 대한 반주는 평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탈출구가 있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는 데 사용된다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를 돌이켜 보는 거 있죠. 반주하다. 또는 뭐 성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그 현재 내가 있던 그 깜마 윗박가, 즉 과보를 받게 되었을 때, 내가 과거에 이와 관련된 어떤 행위를 했겠구나 라고 이렇게 반주하고 성찰하는 것, 이게 이제 평정을 개발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현재 나의 과보가 조금 좋지 않은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를 반조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이 반조 성찰은 이 평정을 개발하는데도 사용되고, 이게 또 어디에도 사용되냐면, 우리가 나중에 수행을 해서 뭐 부탁해서 말씀하신 기술들 있죠. 이 기술들을 우리가 이제 잘 개발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이 개발했을 때, 즉 이 기술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개발했을 때, 지금 현재라면 기술들을 개발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즉 당신은 더 행복해졌느냐, 당신은 더 붓다의 가르침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됐느냐, 당신에게는 어떤 통찰이 일어났느냐, 그죠? 또는 또 포괄적으로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는가, 이런 걸 이제 따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자신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 수행을 하기 전보다 지금 수행한 이후에 이렇게 더 행복해지고, 불교에 대한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고, 통찰도 몇 가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사성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이렇게 넓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부탁께서 말씀하신 기술들을 개발하니까 이런 결과가 있더라. 그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더 열심히 하고 또 더 열심히 하고, 만약에 과거의 어떤 행위들 중에서 메타를 만약에 내가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선정이 좀 약하구나. 그래서 메타를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메타 개발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거를 반주하고 효과가 있는 걸 더 이렇게 정장시키고 효과가 없는 것은 수정 보완하고, 이렇게 계속 해감으로써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결국 붓다 담마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부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행복이 일어나고 앓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되면 이 담마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이 담마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내가 이 행위에 대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당연히 자신감도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상태의 나의 상태를 과거의 행위를 통해서 점검하는 것, 그죠?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얻게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게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반조는 이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다. 평정을 개발하는 효과, 그 다음에 자신감을 얻게 하는 효과, 두 가지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116페이지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무량심이라든가 칠보장가, 그다음 십바람일 목록을 보게 되면 평정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117페이지 보면 표를 보게 되면 그게 이제 네 가지 무량심, 거기 평정이 또 4번에 나오고, 칠보장가에도 마지막에 나오고, 십바람일에도 마지막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선정의 요소로서 색계 사선정에서 보게 되면 평정이 또 마지막에 사선에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평정이 혹시 이게 목적지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기술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죠? 목적지가 아니다 뜻이고,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영원한 행복, 그 다음에 삼사라의 멈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게 삼사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장소 명사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삼사라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요거는 31세계를 정처 없이 뜯어놓은 것. 이 동사의 개념이에요. 삼사라는 31세계를 정처 없이, 어디로 갈지 모르죠.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을 삼사라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사라가 멈춘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기 위한 기술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팔정도도 거기 있고요.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18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첫 번째 줄침 부분에 업에 대한 가르침에서 현재 순간의 모든 것이 과거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업에 대한 가르침은 인과에 대한 거죠. 인과에 대한 거니까, 이게 지금 현재 순간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죠. 현재 순간이니까 과거는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가는데 미래의 어떤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결과가 있으면 현재 우리가 어떤 행위를 결정해서 그 원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렇게 쌓아가면 바라던 결과를 얻게 되겠죠. 그죠? 그런 측면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순간의 어떤 결정,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선택, 이런 부분.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니간타의 토론 부분이 있죠. 그 니간타는 그들은 현재의 모든 것이 과거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믿고 과거의 업을 불태우기 위해 고행을 견뎌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업을 불태우기 위해서, 즉 업장 소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올바른 견해가 아니죠. 업장 소멸은 이제 가능하지 않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이제 그 나라에서도 간간히 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되죠. 업장 소멸이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된다. 부탁께서도 그렇게 이제 훌륭하신 분도 그 다른 사람의 업장을 소멸시켜 준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한테 도가를 성취하게 만들어 준다거나, 이게 불가능하죠. 안 됩니다. 다 자기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어떤 가르침을 주면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수행을 통해서, 자기 노력을 통해서, 자기 이해를 통해서 해야 되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 경전에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오늘 이 사람이 수다원과를 얻지만 내일 아침에 죽는다. 죽어요, 실제. 그죠? 죽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죠. 아무런 귀뜸도 안 해주시고.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부타께서는 인과에 관여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관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이 어떤 제가자의 누군가의 업장을 소멸시켜 준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
그다음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고통은 밑에 패러그래프에 보면 첫 번째 줄에 고통은 과거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그죠? 현재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현재 자기가 만들어 가고 있는 거다. 현재 자기가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부타케스는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이거를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라고 보셨죠. 괴로움의 원인을 내가 현재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없앨 수 있다라고 보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19페이지에는 거기 밑에 패러그래프에 지금처럼 당신은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죠. 매 순간.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에 맞는 원인을 매 순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죠.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그죠? 그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120페이지는 이제 거기 보기엔 첫 번째 줄에 따라서 우리가 그 업의 관점에서 평정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당신이 처해 있는 지금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관심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 과거에서 오고 있는 그런 과보, 즉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좋든 싫든 여기에 대해서 평정으로 대하게 되면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평정으로 이렇게 그걸 대하게 되면 뭔가 지금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평정을 개발하게 되면 뭔가 해야 할 일, 즉 미래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이 원인을 쌓아가는 행위를 결정해서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보고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